아버님,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9세 촌부이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장로로 심우를 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에 나가서 10여 년 생활을 했고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드님께서 어떠한 일을 겪으시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 41세고요. 감기 한번 앓지 않은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23년 3월에 쿠팡 로켓 배송 일을 처음 시작했고요. 올해 2024년 5월 28일에 운명을 달리했으니까 약 로켓 배송 일 14개월 만에 건강한 아들이 이제 죽음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어서 거기 현지에서 오후 한 4시 반쯤에 저희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스럽게 이제 기구를 했는데 직항로도 없고 그래서 30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해서 31일 날에 아들 장례를 뭐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장례를 치렀죠. 장례를 치르고 6월 3일에 아마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랑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이 그 계약을 한 그 대리점 그 사무실에 이제 찾아를 갔죠. 그래서 갔더니 대리점주가 그 산재가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따로 뭐 보험 넣은 게 있는데 그 보험으로 그 1억 5천을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 합의를요? 네, 합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 장례를 하는 기간도 뭐 아무것도 생각을 못 했죠. 그러고 나서 거기 갔는데 그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희 아들이 집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뭐 중간에 뭐 구역이 변경됐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뭐가 이의가 제기가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 그런 뭐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산재가 어렵다. 뭐 자기가 이렇게 같이 일하는 농사들하고 세 분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어렵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야 산재가 있었구나. 산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산재 처리를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이것도 여기 찾아보다가 이제 그 택배 노동조합을 그렇게 연결하게 됐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제 아들 뭐 산재 신청을 이제 한 상태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했다. 너무 힘들게 일했다. 그러니까 쿠팡 로켓 배송이 야간이잖아요. 야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14개월 동안 밤이 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밤이 없는 생활을.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우리 아들이 내가 개처럼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이게 가슴이 미어지죠. 더구나 이제 며느리가 젊잖아요. 아이가 넷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아빠의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정이 송두리째 지금 무너진 거죠. 지금 아이들이 이제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이제 쿠팡이
그 노동 시스템이 쿠팡 로켓 배송 시스템이 너무 잔혹하다. 더구나 쿠팡의 행태가 아주 아나무인격이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보면 가령 그 쿠팡에 배송을 하는 노동자들도 지금 다 두려움이 있어요. 나도 언제 저럴지 모른다. 녹색병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 빨리 공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은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다시는 우리 아들과 같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선릉역 4번 출구에 나가면은 쿠팡 CLS 본사 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지하철 그 벽 조그마한 조금 높은 그 벽에다가 쿠팡 로켓 배송 일을 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들의 표시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20개가 있어요. 20개가. 2020년도부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 아들도 들어있고, 이제 그 중에는 그 캠프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제 아들처럼 배송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피해 유족이 나타나서 쿠팡에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 사람이 제가 2번째예요. 3년 전에 한 분이 지금 그 센터에서 캠프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지금 이제 산재를 인정받았고 지금 이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장덕준 노동자라고 어제도 이제 같이 만났는데 그분하고 그 후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 과로사 방지 대책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3년 전에 그 택배사들하고 뭐 사회적 합의도 했는데 그때는 쿠팡이 안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그 합의를 할 시간에 쿠팡이 택배업에 등록이 안 됐었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등록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자기들은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 그동안 사망한 사람이 20명 뿐이겠습니까? 제 아들이 사고 난 후로도 제가 알기로도 저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었지만은 새벽 배송하려다가 여자분이 저 경산에선가 물에 떠내려가 사망한 분도 계시잖아요. 또 제주에서 그 캠프에서 또 일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동탄 거기서 배송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고 지금 그런 죽음들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재빨리 손을 써가지고 유족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사명감 가지고 제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힘들어 하잖아요. 특히나 저희 아내나 딸이 TV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사태 막아야 된다. 쿠팡에서 이 사태, 쿠팡뿐이겠습니까? 토론회에서 발제하신 그분 말씀으로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고정된 심야 노동, 그러니까 매일 심야 노동만 하는 그런 노동 사례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자료도 없대요. 무슨 연구나. 근데 21세기 선진국 된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심야 노동을 하면서 혁신 기업이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근데 속으로 보면은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아들이 쿠팡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니고, 뭐 특수 형태 근로자라는 형식의 근로 시스템에 있고, 그러면 이제 하청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점주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은 어떻게 했느냐. 실상은,
쿠팡의 지시를 받고 한 거예요. 카톡 방을 통해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제 아들이 그 남양주 캠프에서 저기 상봉동 지역에 배송을 했답니다. 그럼 저녁에 8시 반에 집을 나가면은 쿠팡 로켓 배송이 아침 7시까지 배송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하면은 페널티가 있고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뭐 불만 있어도 말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하루에 10시간 반가량 그렇게 일을 했고, 그게 일주일에 6일. 하루 쉬는데 그것도 온전한 하루 쉬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을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임상혁 원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휴식이라는 건, 하루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0시에서 24시까지 이거를 주었을 때 휴식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아침 7시 반에서 다음 하루 되기 전에 8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 더구나 심야 노동, 그것도 고정된 노동, 이 때문에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구나 쿠팡 로켓 배송은 그 캠프에서 지역을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쿠팡 그 캠프에서 상봉동까지 20k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녁 사이에 3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도 옆에 사람이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7시까지 다 배송을 못할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 네가 좀 가서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저도 많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하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고쳐줘야 된다. 예. 그리고 더 또 악랄한 것은 쿠팡이 지금까지 지금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유족한테 한 번의 사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은 정말 노동자들이나 유족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 배려, 이런 게 전혀 없는 아주 나쁜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 간호사 대책위원회에서 뭔가 하고 싶어도 유족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있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택배 노동자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고마운 일 아니잖아요. 제가 제 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내가 아프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저한테 아버님이 나와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소리쳐도 고함쳐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 노동자들, 그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너무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재 기업과 그리고 정부, 시민사회에 요구하시는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힘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들, 그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이 택배 일을 하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택배 노동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제가 어제 토론회 때 거기 이제 국토부에서 한 분이 나오셨고,
노동부에서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좀 개선하고 하라고 권고하라고 그랬더니 쿠팡에서 약속을 했다. 2가지 약속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은 지금 이제 다른 택배사들은 그걸 뭐 분사라고 그러던가요. 벨트에 이렇게 물건이 내려오겠죠. 근데 제 것만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사람 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걸 골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쿠팡은 그 배송 기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박스 비슷한 거 뭐 그런 것도 해소해라. 그거 하나 해소하면은 뭐 100원인가 뭐 많이 줄 때 200원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또 안 해오면은 뭐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는 몇 개 실적 내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그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어제 국토부 직원한테 화가 났던 것은 쿠팡이 얘기했던 게 그 분사 작업, 분류하는 작업을 앞으로 자기들이 2,000명인가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택배 배송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일 그렇게 하는데 격주로 하루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선안이라고 쿠팡에서 가져왔으니까 이걸 지키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그거를 들고 쿠팡하고 똑같이 말도 하면서 이게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들 언제 하겠다. 뭐 그런 약속도 없어요. 그냥 이때 모면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뭐 들어보니까 작년에 국정감사 때 쿠팡 CS 대표가 나와가지고 약속했던 것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부처가 이거 감독 못하지요. 국회도 뭐 나몰라를 하고 있죠. 누구 하나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죽어가는 노동자들에게서 신경 쓰는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노동 시스템, 특수근로 형태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이 사람들은 동등하게 뭐 협상할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 점주하고 개인이 가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분이 대리 점주한테 가서 요구사항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 보이면 언제라도 잘리는데 올해 제 아들 저기를 보니까 1월 1일 날 이렇게 계약서를 갱신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리 점주는 이 노동자들이 일한 것에서 이제 자기가 수수료를 자기 임금을 떼가잖아요. 그래서 한 건당 50원인데 70원으로 한꺼번에 40%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이거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시스템을 노동 현장에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면 노조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동자들이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노동 환경 면에서 로켓 배송 고정된 야간 노동은 사람을 죽게밖에 할 수 없다. 내 아들이 저희가 10년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이렇게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녁에 일하는 줄 아니까 한 번씩 전화 오면은 그냥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조심해라, 건강 챙겨라 그랬는데 올해 어버이날인가 저희 아내가 아들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애야 늘 몸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애들이 넷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애들 넷이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고정된 그런 야간 노동이 말로 다른 나라에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사례. 지금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더 심해지게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나. 또 직접 정부나 국회,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그 노동자들이 위해서 정말로 노동 시스템 고쳐주시고 이 열악한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 필요하다. 그런 것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더 깨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것도 약자를 돌보라고 섬기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일을 당하고 보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가령 또 이제 쿠팡처럼 그런 나쁜 기업들이 있잖아요. 시민사회가 좀 그런 것들도 감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요새는 사실은 기업이 돈말 버는 기업 오래 못 가잖아요. 또 사회가 용납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요새 묘하게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 죽이는 기업이 뭐 우리는 혁신 기업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거 지금 정부도 국회도 시민들도 사회 단체도 다 그러려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우리 사회가 더 퇴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선각자적인 그런 감시 기능도 회복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좋은 기업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선한 소비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좋은 기업이 잘 되고 또 그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선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